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요즘 따라 주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노후가 과연 가능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착실히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연금액을 받아보니 기대에 한참 못 미쳐서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연금제도가 크게 바뀌어 나가는 흐름 속에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까 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은퇴하시려는 분들부터 이미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변동될지도 모르는 제도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지금 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감액된 노령연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충격적인 통계 하나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 사이 감액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무려 3.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입기간이 20년을 넘기는 분들은 기본연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완전 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10년에서 19년 사이로 보험료를 낸 분들은 감액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50%에서 95%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20년을 채운 분들은 평균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기간이 짧으면 반도 안 되는 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은 100만원이 넘었는데 감액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40만원대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인데 2014년에 79만 명 수준이던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가 최근에는 250만 명을 가뿐히 넘었다고 하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여성 수급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가입 기간을 오래 채우지 못해 기본 연금액의 절반 수준만 받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경제활동 참여가 길지 못했던 시대가 연금 수급 연령에 접어든 탓도 있고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출산 크레딧인데 현재 둘째 이상 출산할 때만 몇 개월씩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결국 내년 1월부터는 첫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국회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이 출산 크레딧도 누구 이름으로 인정받을지 부부가 합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연금 수급 시점이 되면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혜택이 몰리는 구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출산 크레딧 수혜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여성은 2%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전문가들은 출산 시점부터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사전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통과되면서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3%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노후소득을 조금 더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문제는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또 다른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분들께 월 최대 34만원 정도 지급해주는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100% 전부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51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절반까지 깎을 수 있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추납까지 해서 연금액을 높였는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크게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직접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2천만원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어 월 84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즉 노후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려고 국민연금을 늘려왔는데 결국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노후소득을 늘린다는 정책이 오히려 다른 복지제도와 충돌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다른 지원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년들도 열심히 내봤자 노후에 충분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과의 연계 문제까지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들 지적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65세 이상인 분들께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계셔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화재 감지기나 응급 호출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독거 어르신이나 노인 부부가정,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선위계층, 질병으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내게 맞는 지원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식사 도우미부터 외출 동행, 생활 안전 확인까지 챙겨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는 문화활동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혼자 계시다가 마음이 울적해지기 쉬운 분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학대를 받거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맹노령연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과 함께 출산 크레딧, 기초연금 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및 안전 서비스 같은 여러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제도상의 사각지대가 있어 정작 힘드신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놓치는 셈이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직접 신청하면 놓치고 있던 지원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창구,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인생 후반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면서 저는 계속해서 유용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차단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